안녕하세요. 창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발달지원팀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이병남입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죠?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복지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휴관이 길어져 적절한 치료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꾸준한 치료와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 교육 및 가정 내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교육을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부터 실제적인 치료 적용까지 준비 예정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뇌성마비 아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다음으로는 근위영양증, 척수성 근위축증과 같은 근육병증 아동을 위한 자료, 그 외에 신체적 장애를 동반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질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 아동을 위한 교육 자료는 총 5회차 정도의 교육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오늘 이 시간은 뇌성마비의 정의와 증상에 대해 소개하고 다음 회차부터는 뇌성마비의 분류, 뇌성마비 아동을 위한 자세 잡기, 뇌성마비 아동을 위한 치료법, 정상 발달 단계를 적용한 치료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뇌성마비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후 또는 유아기에 발생되는 뇌손상 또는 비정상적인 뇌 발달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뇌손상 또는 비정상적인 뇌 발달은 신체 전반적인 움직임,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과 자세, 균형과 관련된 운동장애 또는 2차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장애의 정도, 기능의 유무 등의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영구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뇌성마비의 원인이 된 뇌 손상 및 비정상적인 뇌 발달 자체는 진행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뇌성마비는 움직임과 자세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인 장애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게 발생되는 가장 많은 운동장애입니다. 뇌성마비는 운동 기능 장애에 따라 경직성 뇌성마비, 불수의형 뇌성마비, 운동실조형 뇌성마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운동장애 침범 부위에 따라 사지마비형, 양하지마비형, 편마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직성 뇌성마비는 전체 뇌성마비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신체 운동을 담당하는 되뇌 피질, 즉 주름이 많은 뇌의 바깥 껍질에 손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불수의형 뇌성마비는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뇌의 안쪽 부분인 기저에게 손상을 받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운동실조형 뇌성마비는 흔들거리거나 떨림을 동반한 움직임이 특징이고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손해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로 뇌성마비는 뇌의 손상 부위에 따라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징에 맞는 치료법이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뇌성마비는 전 세계적으로 약 1,700만 명의 환자가 있으며 신생아 1,000명 중 4명의 비율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뇌성마비의 증상은 주로 자세, 균형, 그리고 운동의 장애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많은 연관된 장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3명 중 1명은 보행에 장애가 있습니다. 4명 중 1명은 언어 장애가 발생하고 4명 중 3명의 뇌성마비 환자가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5명 중 1명은 행동장애가 있고 2명 중 1명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이 심각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4명 중 1명은 배뇨기능장애, 5명 중 1명은 수면장애, 그리고 구강운동 조절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성마비는 출생 전후 또는 출산 시 발병이 되며 미성숙한 뇌에 일어난 비진행성 병변 혹은 손상으로 인해 근육 긴장도와 자세 유지, 운동 능력의 장애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움직임 및 자세 발달이 지연되고 영구적인 운동장애, 감각, 지각, 인지, 의사소통, 행동장애, 간질, 그리고 2차적인 근골격계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로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되고 그 손상된 부분은 악화되진 않지만 움직임, 자세, 그리고 그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2차적인 문제점들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손상을 받았느냐에 따라 또는 언제, 어떻게 치료를 적용했느냐에 따라 그 기능적인 부분이 좋아지거나 또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성마비 아동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함께 초기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뇌성마비를 진단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발생되는 증상으로는 출생 시 전체적으로 힘이 없고 늘어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동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을 경우 손과 발을 움직이고 고개를 들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뇌손상을 받은 아동은 전반적으로 축 처지는 모습을 보이며 누운 자세에서 팔을 잡고 올렸을 경우 고개를 들어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생 시 바로 호흡을 하지 못하거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는 형생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산소증 뇌손상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계열수의 또래 아동들과 비교하여 머리 들기나 뒤집기, 배밀이 등과 같은 발달 과정이 느리게 나타납니다. 손을 사용하는 것이 서툴게 됩니다. 장난감을 잡거나 주먹을 쥐고 펴는 것 또는 한 손만 사용하거나 두 손을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빨기, 삼키기, 씹기 등과 같은 보강 운동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뇌전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림은 0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뇌성마비 아동의 증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2개월 정도의 아동은 고개를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팔과 다리가 뻣뻣하거나 아니면 힘이 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에 과도한 힘을 주어 가위 모양으로 뻗칠 수가 있습니다. 빨기와 같은 보강 운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의 아동은 고개 조절이 여전히 어렵고 한 손을 사용할 때 다른 쪽 손은 주먹을 쥐고 힘을 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강 기능 운동에 문제가 있어 먹거나 마시는 것이 어렵고
도움 없이 뒤집기를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10개월 정도의 아동은 한쪽 손과 다리를 이용해 기기를 할 수 있으나 반대편 팔과 다리는 뻗치거나 아니면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옹알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혼자서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개월 정도의 아동은 기는 동작이 어렵고 잡고 일어서는 동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 없이 혼자 서 있는 동작이 어려울 수 있고 물건 찾기와 같은 활동이 어렵고 엄마, 아빠와 같은 기본적인 단어를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뇌성마비 정의와 초기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성마비의 원인과 분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